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 김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김종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김종인이 맞습니다. 이 김종인 1940년생입니다. 여러분들 김종인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긍정적인 기분이 드십니까? 유쾌한 기분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종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종인의 표정, 그 김종인의 말투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김종인 그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뚱해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진 찍을 때 하여튼 뭐 이렇게 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말고는 김종인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그런 표정이 못마땅합니다. 근데 뭐 제가 다른 사람 표정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대체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다 이준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씨가 자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 김종민이라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관위원장을 선임한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마디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단 한마디를 했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모순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뭐라 그래야 될까,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허위 사실, 허위 선전들이 들어가 있는가, 제가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준석은 뭐 김종인 없으면 뭐 당 자체를 못하고 선거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대체 이준석이가 김종인을 왜 끌고 왔을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결국엔 비례 2번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김종인의 2016년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절 김종인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셀프로 비례 2번을 공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비례 1번은 여자, 2번은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위로 자기 이름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렸던 사람이 바로 그 김종인입니다. 그 김종인의 과거를 생각하면 김종인과 이준석이 비례 2번을 두고 혹시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천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보다도, 개인적인 성취보다도 공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각오가 된 사람, 그 공직 후보자를 우리 국민들한테 추천하는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줄여서 공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천, 이 당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공천을 한다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다. 이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준석의 한 줌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극렬 지지층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실체를 아직도 확인 못하고 있지만, 개혁신당에 뭐 당원이 한 5만 6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이준석의 지지층들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뭔가 불공정하다, 역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뭔가 이 고령층,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이런 사람들을 뭔가 이 사회의 짐이다, 이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자기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뭔가 기성세대가 자기들을 착취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이준석 지지층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종인은 개혁신당의 공천 업무를, 개혁신당이 아니라 그 어떤 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준석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개혁신당의 공천 업무를 주도한다?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개혁신당을 처음 만들 때 젊다는 게 뭡니까?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라보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은 라보를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타고 다니는데도 기사가 안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젊다는 게 뭡니까?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준석 씨가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겨우 한다는 게 김종인 대꾸입니까? 또 김종인입니까? 김종인 뭐 표정, 말투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지겹습니다. 그 김종인, 1940년생 김종인이 왜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정치판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 얼굴과 그 이름 이렇게 알려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종인은 왜 지금 다시 우리나라 정치판에 돌아왔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이가 무슨 정부적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종인 씨한테 과연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을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판에 안 들어왔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대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김종인 씨가 어울립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김종인 씨는 뇌물수수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전과자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하고 공직 후보자 추천 업무를 한다? 공천 작업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뇌물수수 전과자가 개혁신당이라는 당에 참여를 한다? 뭔가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겠다, 우리나라 사회를 바꾸겠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말로는, 입으로는 내뱉는 그 개혁신당의 공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도하는, 그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뇌물수수 전과자라고 한다면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0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마음에 이 김종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저런 흠결, 단점 이런 것들을 그냥 외면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 이런 기준 이런 가치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뇌물수수 전과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염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1940년생입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고령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연령대의 정치인들보다 상당히 뭔가 얼굴 두께가 두꺼운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 1993년도에 동아은행장 연임 로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뇌물수수 수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전과자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인한테는. 당시에 이 사람은 추징금도 2억 1천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징금 뭡니까? 뇌물로 받은 돈이 그겁니다. 2억 1천만 원. 여러분들 그럼 이때 당시에 2억 1천만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당시에 2억 1천만 원이 지금의 2억 1천만 원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억 1천만 원이면 당시 1993년 서초 우성 아파트 이 아파트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강남역이 어디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서울 안에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 강남역에서 불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평당 가격이 3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57평에 달하는 대형 평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강남역 5분 거리 도보로 5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 57평짜리를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면.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서초 우성 아파트 57평짜리는 없고 50평짜리가 얼마냐면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 그러니까 50평이니까 그럼 57평이면 한 35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15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93년 김종인이가 받았던 2억 1천만 원이 지금은 한 35억 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그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부동산이 다른 물가보다 더 폭등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 2억 천 김종인이 받았던 그 2억 천은 지금의 한 35억 원, 40억 원 가까운 돈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지지층 2030 남성들, 뭐 남성이든 2030이든 하여튼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강남역 5분 거리 역세권 57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 35억 원 내지는 40억 원을 뇌물로 받은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어느 정당의 공천 작업을 주도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새로운 겁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이 사람 저 사람 품평을 해대고 자기가 뭐나 된 듯이 행세하고 다니는 거 우리 국민이 어떻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종인 씨 1940년생 84세입니다. 고령자입니다. 뇌물수수 전과자입니다. 이당 저당 옮겨다니면서 전무후무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구 비례로만 5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셀프 공천까지 했습니다. 이런 김종인이 과연 개혁과 어울리냐? 새로움과 어울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이 그 개혁신당이 아니라 개혁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쉬었냐? 이런 김종인 같은 사람과 대체 뭘 하겠다 그겁니까? 물론 애초에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개혁과 새로움과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사람이구나. 이 우리 국민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큰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어서 이 김종인에 대해서 또 영상을 계속 찍을 텐데 이어서 계속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